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나노디멘션 오랜만에 좀 자료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5월 달에 투자자들에게 지금 공개한 나노디멘션의 공식 자료고요. 내용이 굉장히 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뉴 월드, 새로운 세상을 선도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나노디멘션의 이 3D 드래곤플라이죠. 3D 프린팅, 요 드래곤플라이가 예전에 이렇게 회로 기판을 만들 때 굉장히 오래 걸리고 환경오염도 많이 했고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요런 거를 지금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회사가 이제 시장에 딱 나왔죠. 그래서 일단 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일단 시간이 굉장히 적게 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회로 기판을 이제 만들 때 이걸 PCB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걸 동남아시아나 이제 아시아 쪽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이제 메일로 슝 보내요. 이메일로 보내겠죠. 여기 보면 디지털 디자인을 보낸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인도 뭐 그런 데서 디자인을 받아서 이제 이걸 기판을 시제품을 만들죠.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빠르면 7일, 느리면 2월 그러니까 21일 요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얘네들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죠. 근데 만약 기다렸어요.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보내. 정말 재수가 없으면 다시 보내겠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이런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보안에 취약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런 그 PCB를 만드는 나라가 어디냐면 베트남, 타이완, 중국 있죠. 중국 굉장히 이제 이런 지적재산권 같은 거 잘 훔치는 나라긴 한데 어쨌든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이나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PCB 디자인을 딱 보냈는데 중국어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에서 이런 게 잘 안 지켜져. 그러면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이제 intellectual property라고 그래갖고 지적재산권입니다. 이런 거를 굉장히 빈번하게 도난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동아시아 쪽에다가 기판의 디자인을 누출하게 되면 약간 조금 이제 재산상 이런 손해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런 데 보내지 말고 니네들이 직접 만들어라. 우리 프린터 만들었다. 이걸로 직접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십 인 서스테이너빌리티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함의 리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 환경 파괴가 그 전에 했던 방법들보다 너무나도 적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산화탄소는 94%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뭐 물은 아예 안 쓰나 봅니다. 물은 100% 감소, 쓰레기 99% 감소, 뭐 화학재료, 화학약품 82% 감소.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그런 뭐 쓰레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게 웨이스트가 쓰레기고 머티리얼스는 약간 필요한 그런 재료가 98%덜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환경 파괴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보안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3D 프린터, 그러니까 드래곤플라이라는 3D 프린터를 썼을 때 많은 점에 이점이 있다더라 라고 이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왜 우리 투자자들이 나노디멘션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투자 하이라이트를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얘네들이 현금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1.1빌리언 달러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얘네들이 돈을 쓰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annual net cash used죠. 그러니까 순수 현금 사용량에 곱하기 12.5를 해야 현재 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자, 이건 예입니다. 1빌리언 달러를 썼대요. 1년 동안. 근데 지금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12.5빌리언 달러가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결국 12.5배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1년 동안 이만큼 썼으면 지금 가진 돈으로 이론적으로는 12.5년을 버틸 수 있구나라는 얘기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일단 재무제표, 재정 상태가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 많은 기업들을 인수를 해놓고도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2022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이 258%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매출의 둔화 이런 건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많은 기업들을 리뷰를 하면서 한결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자, 우리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서 세금 공제 받을 거야. 크레딧 얘기합니다. 크레딧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하냐? 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해가지고 우리 혜택 받을 거야 라는 거를 모든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기업들은 물론 그 기업의 비즈니스가 정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10중 8구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나노 디멘션은 이런 얘기가 단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재밌죠? 자, 그리고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이 나노 디멘션의 3D 프린팅, 그 다음에 뭐 적층 제조, 아니면 적층 제조로 만든 전자기기, 이런 것, 전자부품,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강력한 테일윈드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분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리쇼어링 한다.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다가 수주를 줬던 그런 사업들을 다 미국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이건 뭔 말입니까? 아까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 이거 수주를 어디다 준다고 그랬죠? PCB 만들 때 다 중국이나 뭐 베트남,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있었죠. 그다음에 일본 이런 데다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바깥에다 주지 마. 리쇼어링 해. 직접 만들자. 그러면서 미국 자체 내에서 이런 것들을 할 확률이 굉장히 앞으로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려면 지금 나노 디멘션의 3D 프린팅이 여기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리 시큐어하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거죠. 지적재산권 어디 그냥 이메일로 보내갖고 다 도난당하지 말고 니네가 알아서 직접 만들어.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스텀 프로덕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업이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뭘로? 이 3D 프린터로.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다? environmental impact가 있다. 지금 뭐 환경 파괴 안 하는데 얘네들 기존의 방법보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거의 물은 100%를 안 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찌꺼기가 뭐 90% 이상 줄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지금 나노 디멘션이 뭐랄까 좀 잠재적으로 클 확률이 있다, 높다라는 겁니다. 이거 억측이 아니죠. 여러분도 생각했을 때 이 중에 억측이 있나요? 좀 말이 안 되는 이런 팩트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게 정말 나노 디멘션이 잘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 같은데 왜 주가는 안 오를까? 요거 좀 궁금하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을 예상을 하건데 이제 Additive Manufactured Electronics, 그러니까 적층 제조 전자 부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AME는 이거의 시장 규모가 2021년도에 한 16빌리언 달러 정도 됐었는데 2030년도 정도 되면 한 100빌리언 정도로 이제 늘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100% 된다는 건 아니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요 슬라이드를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 2분기부터 여태까지 나노 디멘션이 어떤 기업을 인수를 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인수를 했을까라는 거를 약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인데, 자, 여기 볼게요. 일단은 2021년도 4월에 딥큐브라는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을 하나 인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21년 4월 달에 또 마이크로 애디티브 매뉴팩처링, 그러니까 이렇게 3D 프린팅으로 뭘 만드는데 이걸 굉장히 작은 부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나노 패브리카라는 기업을 연속으로 인수를 해요. 그 다음에 그해 11월에 SM텍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이건 뭐냐? 로보틱스 일렉트로닉 어셈블리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막 어떤 바늘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작은 부품을 막 이렇게 기판에다가 결합을 시키고 뭐 풀을 발라서 결합을 시키고, 이게 약간 전장 사업을 잘 하는 그런 기업을 하나를 인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얘는 로보틱스가 약간 이 메인인 거죠. 그 다음에 자, 2022년 1월에 뭘 인수하냐? GIS라고 하는 글로벌 잉크젯 시스템을 인수를 합니다. 이거는 잉크를 뿌려주는데 굉장히 적은 양의 잉크도 정확하게 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 GIS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뭐
포르마텍, 그다음에 에드마텍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 얘네들이 뭐냐면요. 그 굉장히 다양한 재료로 3D 프린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금속부터 해가지고 그 세라믹까지 이렇게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스트라타시스가 있는데 지금 3D 업계에서 굉장히 점유율이 높은 이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일단 인수는 못했죠. 근데 이 회사를 왜 인수를 하려고 했을까라는 이유를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지금 나노 디멘션의 이런 역사라면 역사이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나노 디멘션이 하나하나 필요한 그런 분야에 굉장히 좋은 회사들을 천천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서두르지 않고 인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이렇게 잠깐 제가 해볼게요. 자, 3D 프린팅으로 기존의 제품들의 점유율을 높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를 인수를 했냐? 자, 스트라타시스 지금 주식을 인수를 했죠. 그 다음에 포르마텍과 SM텍으로 지금 일단은 그런 플라스틱 말고도 세라믹, 금속 이런 걸로 이제 더 많은 종류의 3D 프린팅을 만들 수 있는 일단 그 능력을 하나에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만들긴 만드는데 조금 더 작고 세밀하게 만들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너럴 잉크 시스템즈랑 나노 패브리카를 인수를 했고 그에 뒤에 이어서 SM텍, 포마텍, 에드마텍 요런 것들을 지금 이어서 이제 인수를 했던 이유가 요런 게 아닌가. 지금 포르마텍, SM텍은 여기 기업 겹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런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런 위에 기업들을 인수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노 디멘션을 봤을 때 우리가 총 4개의 그런 이제 비즈니스라고 좀 나누긴 좀 그런데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만들어야겠죠. 만들 수 있는 프린터를 만듭니다. 여기 프린터를 일단 구축을 해요. 프린터를 구축을 하고 이것들로 여기서 나온 부품을 굉장히 세밀하고 정확하게 조립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로보틱스 관련된 회사를 또 여기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제품으로, 다양한 재료로 부품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부품 관련된 회사를 또 인수를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사실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를 얘네들이 인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던지 아니면 딥큐브라는 데가 아마 여기랑 이제 합쳐져 갖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뭔가를 소프트웨어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언급이 뒤에 잠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네 분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3D 프린팅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그런 포트폴리오를 다 갖추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드웨어, 프린터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서 뽑은 부품을 정확히 부착하기 위한 로보틱스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소재를 하기 위해서 또 이 회사를 인수를 했고, 하드웨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또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지금 거의 대략적으로 나노 디멘션의 모든 그 회사의 구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버벅댈까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 그림은 뭐냐? accelerated growth다.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555명의 직원이 있고요. 그 중에 46%가 R&D 인력이고요. 36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결국 이제 알고리즘 만드는 거예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인공지능 관련된 인력의 수가 나온 건 이게 되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 있고, 네덜란드, 독일, 영국, 스위스, 이스라엘 당연히 있겠죠. 이스라엘 회사니까. 홍콩, 호주, 이 정도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뭐냐면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게 지금 우리 프린터를 주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사 나오고요. 여기 아는 회사가 저는 별로 없어요, 사실. 이 L3S는 압니다. 이건 군사 회사고요. 어쨌든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회사 이름은 모를지라도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섹터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자동차, 전자부품, 회로기판, 인더스트리얼, 이거 산업군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메디컬, 의료 쪽, 그 다음에 학계,
이런 데 다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요 학계는 취리가 이렇게 써 있네요. 이거 아마 호주에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호주 대학교. 어쨌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R&D가 앞으로 계속 지금 R&D로 하여금 시장의 규모가 점점점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R&D가 3D 프린팅으로 하여금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넓혀 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노 디멘션이 들어갈 수 있는 뭐랄까요, 시장의 기회가 조금 더 넓어지고 그거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런 얘기는 뭐 당연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클라우드 베이스 리모트 매니팩처링이 나옵니다. 클라우드란 얘기가 나와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건 저 뇌피셜입니다. 나사에 자, 지금 드래곤플라이 프린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뭘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를 지금 만들려면은 뭔가 이제 뭐랄까요, 뭔가 필요로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뭐 설계도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나사에서 나노 디멘션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니네 우리가 너희 소프트웨어를 좀 쓰고 싶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조금 더 효율적이고 성능이 좋은 부품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만들고 싶은데 이거 우리가 잠깐 써도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나노 디멘션의 이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으로 뭔가 회로를 만들고 부품을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결국에는 뇌피셜이에요. 이게 지금 사스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일단 팔고 너네가 필요하면 우리 사스로 이용해서 프로그램 구독해가지고 너네가 이용해라,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나노 디멘션의 AI 플랫폼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에 딱 중간에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인공지능 플랫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쓰면 어떻게 되는데, 자, 디자인이 더 훨씬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수율이 올라가, 불량률이 줄어들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000개를 만들었을 때 100개가 에러면 1000개를 만들었을 때 1개만 에러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스루풋, 그러니까 산출물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생산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여기 인공지능 쪽을 지금 뭔가 좀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딥큐브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얘네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부품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드는지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뇌피셜이 이거예요. 그래서 부품 제작용 인공지능 플랫폼을 사스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일단 클라우드가 나오면 사스를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 자, 여기 우리 요아브 스턴 우리 사장님 있죠, 회장님 있고, 여기 지금 이 사람들 중에 전직 CEO가 무려 9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여기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 나노 디멘션을 이루는 그 임원진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뭔가 경력이 다양하고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유어브 스턴 물러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멀친슨이랑 갈등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간 유어브 스턴 외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임원진으로 있다. 지금 유어브 스턴이 뭔가 독재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약간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지금 애뉴얼 레비뉴가 또 나옵니다. 지금 2020년도에 3밀리언 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43.6밀리언 달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매출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더라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제가 여기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고 지금 아마 이런 기업, 나노 디멘션 같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 아마 없을 거예요.
물론 3D 프린터로 해가지고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적층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는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스트라타시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D 시스템즈인가 뭐 그런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는데, 사실 여기 AME, 그러니까 이 적층 구조물에 전자기기를 이렇게 회로를 넣는 회사는 분명히 없을 거거든요. 근데 왜 이 회사가 이렇게 독보적인 회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가? 제가 봤을 땐 이거 같아요. 얘네들이 물론 기술이 굉장히 좋지만 이 기술이 보편적으로 쓰일 기술인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3D, 나노 디멘션의 3D 프린터를 쓸 수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아직까지 많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나노 디멘션에서 만드는 이 3D 프린터가 가정집에도 들어갈 만큼 굉장히 싸고 성능이 좋으면 난리가 나겠죠. 왜? 뭐 다 쓸 거 아닙니까? 집집마다 다 쓴다고 하면. 근데 이거를 지금 이 현재의 기술로서는 이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좀 받쳐주지 못하는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약간 조금 외면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편화를 할 수가 없는 기술이라서 얘들이 약간 좀 이런 주가가 못 오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 말고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얘들 돈 너무 많고 점점 더 이제 얘들 지금 시장 규모 점점 확대해가고 있고 뭐 나쁠 게 없거든요, 사실은.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이건 뭐냐면 여태까지 지금 나노 디멘션이 인수를 했던 회사 있죠. 예를 들어서 SM텍, 자, 제너럴 잉크 시스템즈, 그 다음에 에드머텍, 포르마텍이라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회사명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노 디멘션 디비전 이렇게 해갖고 약간 소속 부서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시너지가 났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시너지라는 말이 맞는지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인수를 했던 회사들의 매출이 뭐 여기 보면 12개월 전 혹은 6개월 전보다 매출이 뭐 조금이나마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나노 디멘션의 CEO인 요아브 스턴 씨가 굉장히 안목이 좋다라는 거죠. 굉장히 매출이 앞으로 올라갈 만한 회사들을 잘 인수를 했구나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나노 디멘션과 시너지를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목이 왜 쉬지? 자, 어쨌든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뭘 생각을 하냐. 얼마 전에도 방금 스트라타시스 있죠? 스트라타시스. 이거 지금 인수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그죠? 이게 맞나요? 철자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페이즈 2에서 이걸 하려고 했던 겁니다. 얘네들이 페이즈 1에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요. 자, 페이즈 1에서는 여태까지 인수합병을 많이 했죠. 부족한 기술들 인수를 하면서 기술력 보완했어요. 이게 페이즈 1이라고 하면은 페이즈 2는 뭐다? 이제는 몸집을 키우자. 시장의 점유율을 올리자. 그러기 위해서 얘네들이 스트라타시스를 먹으려고 했던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이거 볼게요. 한글 먼저 볼게요. 지금 나노 디멘션 입장에서는 굉장히 3D 프린팅 시장이 굉장히 많은 회사로 쪼개져 있어요. 쪼개져 있으면 오히려 나노 디멘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 큰 기업을 하나를 인수를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시장을 하나씩 기업들을 먹는 것은 조금 덜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그만 거를 하나씩 먹는 게 일단은 부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aking advantage라고 써있죠. 이점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게 쪼개진 이런 산업들을 우리가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랄까 여기다가 지금 써놓은 게 자, 볼게요. 스트라타시스는 일단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뭘 써놨냐면, 자, 마크 포지드라는 회사, 그 다음에 데스크톱 메탈, 그 다음에 벨로라는 회사를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D 시스템즈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자, 스트라타시스를 이제 인수를 하고, 너희들도 우리가 노리고 있는
인수 대상 중에 하나다라는 걸로 은연중에 내보낸 게 아닐까라는 약간 이거 사실 억측에 가까운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얘들이 이 회사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자 아까 12.5배 있다고 그랬죠. 지금 얘들이 캐시라고 할게요. 현금이 12.5빌리언은 아니겠구나. 자, 다시 한번 앞에 잠깐 볼까요? 잠깐만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여기 아니에요. 자, 여기 나옵니다. 하이라이트. 자, 1.2빌리언 달러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쓴 돈의 12.5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죠. 지금 12.5년. 자, 그러면 편하게 나노디멘션은 앞으로 12.5년 쓸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근데 그럼 나머지 회사는 어떤데? 자, 마크포지드 앞으로 2.3년 버틸 돈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3년 지나면 어떻게 된다? 돈이 없어서 이제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 자, 데스크톱 메탈은 심지어 1년이에요. 앞으로 1년 쓸 돈밖에 없다라는 거. 벨로는 1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0.6년을 버틸 수 있는 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앞으로 2년 후에 이 회사들이 굉장히 사정이 어려워지겠죠. 뭐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를 하지 않는 한. 그러면 일단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노디멘션의 입장에서 다음 인수 타겟을 고를 때는 이렇게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는 회사들 위주로 인수를 차근차근 해서 결국 뭘 한다? 페이즈 2인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예상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끝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끝이고, 근데 주가가 바닥이에요. 주가가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주가가 사실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얘들이 뭘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요. 매출 증가. 매출 둔화도 없어요. 일단 계속 매출 증가하고 있죠. 돈이 많아. 돈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중요하죠. 모트, 해자도 굉장히 단순하게 3D 부품 만드는 거는 사실 해자가 없겠지만 거기다가 지금 뭔가 회로를 넣어가지고 전자부품 적층 구조물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얘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 굉장히 해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이 상황에서 하나 꿀릴 게 없는데 주가가 왜 이러냐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오늘 정말 오랜만에 나노디멘션을 리뷰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나노디멘션 주가가 요 정도 왔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내려가면 정말 좋겠지만, 정말 더 한 요 정도까지 내려가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요 지금 시기가 굉장히 괜찮은 시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나노디멘션을 다시 한번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